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철학사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이마누엘 칸트의 정말 혁명적인 답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정말 매 순간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색깔, 소리, 감각들,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건 책상이구나, 저건 나무구나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환상이랑 진짜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그 구분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칸트가 마주했던 이 문제는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철학의 스캔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난제였습니다. 만약 이걸 해결 못하면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 지식의 기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험적 면역의 문제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극히 사적인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마음과 저 바깥 세상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은 정말 급진적이었어요. 흔히들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일으킨 혁명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칸트가 보기에는 그 이전의 철학은 전부 다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텅 빈 백지 상태라고 본 경험론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관념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 합리론이나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칸트가 생각의 판을 아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걸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러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저 바깥 세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칸트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맞춰지는 거다라고요.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음의 형식에 따라 구성된다는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미리 제공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이 툴킷, 이 운영체제는 과연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칸트는 이 요소들이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또 경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봤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공간과 시간이에요. 이건 일종의 하드웨어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하드웨어를 통해 들어온 날것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걸 순수 5성 개념, 즉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범주라는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성이라던가 실체 같은 것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A라는 사건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고 A가 B의 원인이구나 하고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애초에 우리 마음이 원인-결과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뒤죽박죽인 사건의 나열만 볼 뿐 어떤 질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멋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돌리는 핵심 엔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 의식의 중심,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선험적 통각의 통일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건 나의 경험이다 라고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의식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 나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우리의 경험은 쭉 이어지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스틸컷 사진들 같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논증이 빛을 발합니다.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으로 경험이 묶이려면 들어오는 정보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일관된 규칙에 따라 정리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이 바로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범주들입니다. 이게 바로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돌파구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의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이 객관적인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관성이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칸트는 주관과 객관의 다리를 놓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식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게 알고 보니 엄청난 한계를 가진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겁니다. 칸트는 여기서 세 개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이라는 필터, 아까 말한 그 안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 즉 현상, 페노메나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경을 벗었을 때 존재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있는 진짜 세상, 즉 물자체, 누메나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객관적인 현상의 세계, 이것은 우리가 마침내 손에 넣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위대한 상일까요? 아니면 물자체라는 진짜 현실에는 결코 닿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인식의 아름다운 감옥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칸트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